예, 반갑습니다.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저희 가상 게시판에요. 올려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녹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일본 관점에서 손해를 보신 케이스를 저한테 올려주셨는데요. 추세선도 제가 보니까 추세선도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예, 보조지표 하나도 보시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요. 그 지금 김기동님이 보고 계시는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은 좀 세분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추세선도 꺼놨고 위에 상승 추세선도 보이는데 세분화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 세분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 뜻은요. 이렇게 종목을 봐서는 만약에 지금 얘기 나오신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두 번 읽어봤습니다. 두 번을.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야밤에 잠 잘 때 하락을 해서 손해를 봤다는 부분 한 가지, 그 두 번째는 추세가 다 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한 가지, 두 가지를 지금 어, 글을 올려 놓으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조언은 아니고요, 저랑 같이 상담을 하는 걸로 봐서 뭐 제가 녹화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담을 드리자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보유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보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그 밤에 손실이 나는 부분을 헤쳐나가기 힘들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일단은 요 밑에 차트에서 보시면은 상한선을 잘 그어 놓으셨고요. 상한선을 잘 그어 놓으셨고 어, 지금 오늘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이는 부분도 지금 보이긴 합니다. 예, 보이긴 하고 비트코인은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올려놨듯이 그죠? 요즘 잘 보진 않지만 어, 지금 요 자리에서 그 반등이 나왔고 다시 꺾였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자, 전문가적인 견해에서는 이렇습니다. 자, 봐라. 내가 이 추세선을 꺼놨으니까 여기서 반등하지 않느냐. 내 말만 들었으면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가 없지, 그죠? 왜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 요 모양이 나오기 직전에 제가 계속 추세선을 꺼놨습니다. 이렇게 긋고 저렇게 긋고 막 껐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카페에 보시면은 앞전에 제가 끈 이렇게 게시판에 요즘은 잘 안 올리지, 그죠? 안 올리는 이유는요, 살자리가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요. 살자리가 없어서 안 올리는 거예요. 이거 살자리가 없으면 자꾸 사야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꾸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 사야 되거든요. 살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안 올리는 거예요. 2월 2일 날부터 해가지고 거의 안 올렸잖아요. 왜? 살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올렸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서 올 거라고, 그지? 이 9일 날 한번 올렸죠. 이 자리 정도 올 테니까 이제 한 매수 한번 해볼 만하다, 매수 준비하면 괜찮을 만하다라고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입니다. 결과론적. 이건 결과론적이고요. 제가 이 추세선을 만들었던 게 최근이잖아요. 요 자리가 요 자리에 나오면서 이렇게 꺼놨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도 꺾고 저렇게도 꺾고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져버리고 대추세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알았느냐 이거죠. 이걸 알았겠느냐.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제가, 예,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까지 오니까 잡으십시오라고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 이렇게 올 줄 몰랐지, 그죠?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잖아요. 여기도 잡아라 했고 여기 잡아라 그랬잖아요. 다 깨져 버렸잖아요.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문가적인 견해에서 보면요,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전문가적인 견해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투자가입니다, 그죠? 투자가니까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투자가 입장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전문가적인 면,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그런 전문가적인 면에서 매매를 하시면요, 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는 분석해 놓으신 걸 제가 잠깐 보니까
좀 많은 고민을 하셨겠다. 예, 많은 고민을 하셨겠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지금 이 차트만 지금 봐도요, 제 매매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도 보이고요, 또 나름대로 또 노력도 좀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상한선도 보이고 추세선도 보이고 뭐 어느 정도는 노력을 좀 하셨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제가 방금 운동을 하고 오면서요, 저기 샤워를 하고 왔는데,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뉴스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상화폐가 지금 전고점에서 90% 이상 하락을 했다. 뭐, 뭐 리플이나 이런 종목들 뭐 80% 90%까지 하락을 했다. 뭐 희망이 없다. 이제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정부가 규제를 잘했다. 못했다. 뭐 하지 않았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12월 달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12월 달에 녹화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게 2600만 원대 그만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지금 다시 떨어졌을 때도 이거는 별로 비전이 없는 상태니까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공부하십시오라고 제가 좀 누누이 얘기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 봤자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하시는 거잖아요. 직업이시니까. 그죠? 뭐 재미로 하시든지 직업으로 하시든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더 이상 말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기존에 지금까지 살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리는 것보다는 살 자리가 있을 때 올리는 게 낫다 싶어서 최근에 한번 올렸는데, 그게 지금 현재 반등이 약간 나왔어요. 약간요. 예, 조금 나왔지. 그죠? 지금 글 올리시는 분의 글을 제가 대충 내용을 봤는데, 좀 힘들지. 그죠? 추세를 먹기 힘들다, 단타도 힘들다, 쌍바닥 치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참 자고 일어나니까 30% 마이너스가 나버렸다. 그럼 이 고점에서 잡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참 답답합니다. 예. 지금 저는 이 종목을 지금 보고 있으면요, 저 현물 하는 주식에 좀 굉장히 싸가지 없는 작전주가 좀 눈에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이런 작전주 있잖아요. 이렇게만 보시면 여러분들 잘 몰라요. 이렇게만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 봤으면 잘 몰라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려면은요, 이 일봉으로 봐야 되는데 일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놓고 보세요. 이렇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위치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 위치가 어떨까요?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요. 그냥 어디까지 돌아갈 거냐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굳이 물으신다 그러면, 최근에 1년 정도의 저점이니까요. 지금 이 자리가 20만원입니까? 20만원까지는 아니고 제 예상에는 400만원까지. 그죠? 예, 이 정도까지는 되돌릴 걸로 보여요.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다시 800만원 1000만원 간다고 봅니다. 제가 이 앞전에 왜 저기 뿜프에다가 글을 올렸던 걸 여러분들 보셨는지, 요 뿜프 게시판 여러분들 제 글 예전에 글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글에 제 아이디를 찾아보시면 글이 나오는데, 가상화폐 나오는데요, 이게 2천만원 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거 800만원까지 간다, 8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간다, 거기서 다시 1000만원 가면은 사람들이 이건 가는갑다 싶어서 또 잡는다. 근데 거기서 다시 300만원까지 떨어지고 800만원 지지 못하고 300만원 떨어진다.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다 끝났는갑다 싶어서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1000만원 간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예측 드렸는데 조금 틀리긴 했어요. 그죠? 조금 틀리긴 했어요. 왜? 600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저는 800에서 1000만원 갔다가 다시 300까지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600까지 떨어졌다가 1200, 1400까지 갔지. 그죠? 1400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1000만원 왔는 상황인데, 정확한 가격을 제시하지 못해도요, 지금 이런 종목을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세력주라고 얘기하면, 세력주들 현물로 치면은 세력주라 그러거든요. 이 세력주들의 흐름은 이 자산 가치에 따라서 가요. 셀트리온도 세력주거든요. 셀트리온. 근데 걔는 왜 지금 38만원까지 올라갔냐 그러면, 실제로 실적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적이 있으니까. 회사가 뭔가를 자꾸 만들고 있고, 회사가 실적이 있으니까 1조, 지금 분기별 수익이 1조잖아요. 그죠? 무언가를 만들고 있고 무언가를 임상을 하고 있고, 사실 바이오주라는 것도 이 뜬구름 잡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거. 임상이라는 게요, 굉장히 의미가 좀 미미합니다. 왜? 임상이 1상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상까지 들어가고, 그것이 성공을 해야 또 사람한테 투여를 하고 기간이 10에서 20년 걸립니다.
제약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약 하나 만드는데 20년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개발이 된다면 그 들어가는 돈의 10배 100배를 벌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신약들은 다 중간에서 임상 단계에서 다 좌절을 합니다. 왜? 어마어마한 투자금 때문에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중소 어떤 제약회사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회사의 1년 수익 전체를 다 집어넣어도 임상조차도 실험이 안 된단 말이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글로벌 뭐 유명한 그죠? 뭐 우리 비아그라라든지 그런 만드는 그런 회사들 정도 돼야지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끌고 와서 이 비아그라 하나를 만들어서 그 수익금의 몇백 배, 몇천 배를 벌었다 아닙니까? 근데 그 임상까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이라든가 또는 사람 몸에 끼치는 영향 같은 것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몸의 연구는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뜬구름 잡는 거와 똑같은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무언가를 해서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미래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가 없어요. 얘가 무엇을 판매를 한다든가 또는 뭐 신약을 만든다든가 어떤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말 그대로 세력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세력주의 끝이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쌍봉을 찍고 떨어지고 상봉 찍고 떨어졌으니까 고점 완성된 겁니다. 이거는 완성됐고 다시 어깨를 만들고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숄더라 그러는데 어깨 만들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이것도 숄더밖에 안 되는 거죠. 다시 추락을 하면은 이번에는 좀 심하게 추락할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다행히 반등을 해주면 다행히 N자형 반등으로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죠? 망한다고 해서 한 번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발악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죽기 전에 발악하듯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발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큰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형 하락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N자형 상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음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180, 1800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량한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은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우량하지 않다라고 자기 스스로 투자가 스스로가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은 이 지점이 지지는 하고 있지만 조만간 붕괴되겠죠. 붕괴되면 어디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대충 예측을 하자면은 여 밑에까지 떨어지게 되죠. 거의 300만원 정도까지. 그 제가 얘기 드렸던 300만원 칸 돈이 이게 그냥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는 제가 예측일 뿐이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시면은 추세의 하단이 300만원입니다. 지금 추세의 하단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예측을 했는 것 뿐이지만 실제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 저점이 붕괴되고 이 쌍봉도 붕괴돼 버리면은 바로 그냥 300만원이 오는 겁니다. 그냥 그 제가 예측한 대로 가는 거지. 그죠? 그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죽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가면은 다행스럽게 이만큼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대할 자리는 요 자리겠지. 요 자리. 그죠? 요 자리겠죠. 요 자리에 다시 왔을 때 한번 기대해 보시고, 왜냐하면 M자형 반등일 수도 있거든요. W, 우리 W자라고 하는데 W자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크게 올라갑니다. 쌍바닥을 한번 찍어주면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30% 50% 먹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강하게 깨거나 지지를 못하게 되면은 300만원 오는 거예요. 그 현실인 거예요. 지금 현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게요, 얘가 정해진 시간 내로 매매를 하게 제도로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마약 대금, 그 다음에 범죄 대금, 이런 것을 말 그대로 실명에 의하지 않고, 그죠? 이 범죄 은닉 자금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리고 뭐 정치인들 뭡니까 불법 자금 같은 거
이런 것들 숨겨놓고 그죠. 세탁하기 좋은 게 지금 이거였거든요. 그 일반인들이 사실 비트코인 할 일이 없었어요. 자기가 마약을 파는 사람이거나 뭐 대마초를 사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가 막 급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데 이제는 국가에서도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제 범죄 자금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끝이 났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의 가치, 즉 이 당시의 비트코인, 이 급등하기 이전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뭡니까? 범죄 자금, 즉 범죄인들이 범죄를 하기 위해서 써먹기 참 좋은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노출돼 버렸어요. 그리고 정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정권 나라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범죄 자금으로서의 가치도 없어요. 그러면 앞전에요, 이렇게 급등하기 이전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뭔지를 모르는 이 시점에서요, 왜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내렸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냐 이거죠. 2014년도 그죠? 이게 5만원 하던 거네요. 5만원 하던 게 갑자기 지금 뭐 30만원 하다가 지금 왔다 갔다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급등을 하고 했잖아요. 10배 20배 올랐는데 왜 이때는 우리들이 관심이 없었나 이거죠. 언론들이,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왜 언론들이 관심이 없었겠느냐, 그만큼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범죄 자금으로서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냥 범죄나 불법 자금에 대한 세탁, 그런 걸로서 활용이 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세력들이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이렇게 주가를 올려버림을 해가지고요. 쉽게 하면 이 비트코인 자체를 가지고 장사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이 앞전에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한 대체제, 현물, 즉 현재 물건이 아니고요, 그냥 가상의 물건을 가지고 내가 세탁을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제 이 시점에서 어느 세력이 일정한 물량 정도를 잡았겠지. 그죠? 이거 보시면은 전형적인 작전주 아닙니까? 지금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시키고 주가를 올렸다가 다시 쳐내리면서 물량을 받아먹고, 그리고 이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다시 상승을 시키다가 어느 순간에 횡보를 시키다가 떠버렸지. 그죠? 1차 상승, 다시 개인들이 막 몰려드니까 주가를 급주면서 폭락시켜 버렸습니다. 50%까지 폭락시켰다가 단시간 내에 회복을 시키고,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달려들지도 못할 정도의 상승을 시켜버렸어요. 이 완벽한 작전주거든요. 이걸 1000만원 단위로 말고요, 1000원 단위로 한번 보십시오. 80원짜리가 800원짜리가요 그냥 2500원 갖는 거예요. 이 코스닥에 이런 종목들 늘렸습니다. 1년에 그냥 막 한 수십 종목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종목들. 이것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간 것도 많고요. 조선선제나 뭐 옛날에 루보 이런 것 같으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옵션만 쳐도 뭐 하루에 뭐 2, 3일 만에 뭐 10배 20배 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별로 그 굉장히 뭐 메커니즘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옵션에서는 3일이면 나오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2, 3일. 근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깡통이 되지. 그죠? 예, 그 흐름이 결과는 깡통이 됩니다. 그렇게 올랐더라도 10원짜리가요 2,000원 3,000원 가는데 결국에는 빵원 돼버려요. 그게요, 한 달 만에. 이것도 사실 별 큰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펀드멘탈인데요. 이 앞전에는 범죄 어떤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다면 지금은 범죄의 도구로도 사용이 안 됩니다. 왜? 정부가 규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을 환전을 하는 의미 정도로 뒀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 자체를 화폐로 만들어 달라고 떠벌려 버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정부에 쓰는 거죠. 그래서 세금도 매기겠다, 그리고 실명제도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이 뭐 닥치고 하지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래 흐름이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지금 이제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손실이 납니다 라고 하면은 참 이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추세로 못 먹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제가 추세로만 몇십 년 먹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추세로 못 먹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게 한 틱이요, 차라리 그냥 이거를 10분의 1로 분할해 가지고요, 10분의 1, 100분의 1로 1000분의 1로 분할해 가지고 차라리 1000만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만약에 회사라 그러면요, 삼성전자처럼 250만원짜리를 5만원으로 낮춰버리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펀더멘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5만원짜리 삼성전자면은 일반인들도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0만원 가버리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50만원짜리 삼성전자 한 주가요, 500만원 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5만원짜리가요 10만원 가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5만원으로 액면 부담을 한다면 2배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엄청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쉽게. 그럼 삼성전자 만약 자산이 지금 100조라 그러면요, 250만원에서 500만원 갈라 그러면 200조로 가기는 너무나 힘들지만은 요즘 똑같은 100조잖아요. 100조고 주식 수만 늘어났잖아요.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개인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거래량도 늘어나니까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럼 10만원 가버리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가치가 200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20만원 갈 수도 있어요. 왜? 주가라는 것은 반드시 그 회사의 가치만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가치 맞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들 마음이고 개인들 마음이에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사람 마음이란 얘기예요. 얘도 만약에 주인이 있었다면은 저는 사실 이거를 10만원대까지 낮췄으면 좋겠어요. 분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가격을 1020만원이 아니고 10만 2천원 정도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10만 2천원. 그리고 나서 이 호가를요, 한 틱을 지금은 1원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1000만원짜리가 1원 단위로 움직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10%만 먹으려고 하면 몇 틱이 올라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만원 단위로 바꾸고 나서 이 틱을 5천원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한 틱에 5천원 또는 1,000원. 이러면 10틱만 먹어도 만원을 올리니까 10%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고 수익 내기도 쉽고요.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주인이 없어요. 이것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사토루입니까? 뭐 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누군지도. 그 사람이 팔아먹었는지 안 팔아먹었는지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가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할할 수가 없잖아요. 분할을 해서 일반인들이 모여들기, 투자가들이 자꾸 모여들어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는데 투자가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왜? 너무 비싸거든. 많이 오를 때는 1000만원짜리 잡아도 2천만원 가니까 잡았는데 이제는 1000만원짜리 들고 있어 보면 한 달 내내 들고 있어도 10%도 안 준단 말이죠.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이니까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별로 좋지 않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저도 이걸 2달 넘게 봤잖아요. 저도 12월 달부터 봤거든요. 이 카페를 만들기 전부터 봤고 카페 만드는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개월 동안 제 생각이 변한 게 없어요. 제가 3개월 전에 했던 말이나 3개월 이후에 했던 말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제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3개월 전과 지금이 오히려 내 생각이 맞구나 확신이 들지,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얘기 드렸다시피 방금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는 요 지금 보시면은 요 추세 라인 꺾어 보니까 요 딱 지지하고 있지, 그죠? 가만히 보시면 추세가 참 대단한 거거든요. 요렇게 한 틱 한 틱이지만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3차 저항선 많이 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고, 그죠? 여기서 이 저항선, 지금 첫째 저항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때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저항선을 지지를 못하고 깨버리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 여기서 깨지면 여 밑으로 내려갈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제가 보이는 견해거든요. 그럼 이거를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지, 그죠?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라인에서 하면 돼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신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세요. 지금요. 여러분들 자꾸 눈 감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기서 이렇게 위로 확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내려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 이 어떻게 보면요. 시장은 비전문가가 보는 게 더 확실합니다. 짧게 보면요. 자꾸 이렇게 뭐 1분봉, 5분봉, 10분봉 놓고 보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변동이 있구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길게 놓고 보시면은 얘는 진짜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있는 거예요. 하락하는 와중에.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이 밑에 지점마다 매매를 하시면 되겠지. 그죠? 하시는 거는. 근데 크게 메리트 있는 건 아니다. 지금 1000만원에서 1500만원, 1600만원 간다고 예를 들어요. 그럼 60%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먹겠습니까? 밤새야 되겠죠. 들고 있으면은 뭐 똥줄 타겠죠. 똥줄 타. 올라가라 올라가라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불러야 되고 부처님 부르다 안 되면 마호메트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불러도 안 되면은 뭐 예수님 밑에 마리아님까지 불러야 되고 뭐 오만 뭐 성인군자 다 불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만약에 60%를 먹었다 칩시다. 행복합니까? 행복하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근데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 자리에서요 제 재산의 10% 이상 투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먹어봤자 10%에서 60% 먹으니까 먹어봤자 몇백만원이에요. 몇백만원. 그거 먹으려고 내가 몇 달 동안 고생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저는 한 달을 만약에 들고 있어가지고 올라간다 치더라도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거 안 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 같으면 그죠? 그거 안 해도 벌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 해가지고 벌려고 하지 않겠죠. 네. 뭐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결과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고요. 뭐 결과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한시라도 빨리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이 지금 옵션 공부 좀 하시고요. 오늘 옵션 게시판에 오니까 또 한 분이 주식 선물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변동이 좋다 그러면은. 그런데 저는 얘기 드렸다시피요. 답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옵션을 하는 이유는 변동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변동이 좋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변동이 굉장히 심한 거는 맞아요. 종목 자체가 옵션 자체가 변동이 심한 거는 맞지만 변동이 많은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변동이 많은 상황에서는 전 매매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잡았는데 갑자기 20% 30% 막 오른다. 저는 그거 빨리 팔고 그냥 매매 안 해요. 왜? 위험하거든요. 변동이 높다는 말은 위험하고 똑같은 얘기.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그냥. 그런데 그 변동이 많은 그 와중에서도 잔잔한 파도처럼 흐르는 때가 있어요. 항상 등락을 하진 않거든요. 잔잔한 파도가 칠 때 잔파동을 먹고 나오는 겁니다. 파도는 어떻습니까? 물결이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파동을 그리지. 그죠? 파동을 그리면서 이게 일정한 정도의 파동을 그립니다. 즉 제가 좋아하는 거는요. 제가 좋아하는 파동은요. 이런 파동을 좋아합니다. 이런 파동을. 이런 파동이 뭐냐 그러면 우리 물결 파동이라 그러는데 고점과 저점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파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현물을 하든 뭐 옵션을 하든 ELW를 하든 모든 투자 하다못해 강원랜드 가서 제가 도박을 할 때도요. 저는 이런 파동 좋아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파동이 아니고 뭐 이래 가는 파동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래 가는 파동인가. 자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를 가서 제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뭡니까? 1000원을 투자를 합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 2000원을 투자합니다. 또 실패. 3000원을 4000원 배수로 또 실패. 5000원 그 다음 8000원 들어가야죠. 또 실패. 이래 가면요 이거 돈이 그죠 수백억 들지도 몰라. 수백억 들어야지 본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백억 들어야 본전 찾을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재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는요 투자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1000원씩 투자한다 칩시다. 1000원씩 1000원씩 투자해요. 실패. 1000원 투자했어요. 또 실패. 또 1000원 투자했어요. 성공. 또 1000원 투자했어요. 실패. 1000원 투자했어요. 성공.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도 실패예요. 이래도 결과는 실패입니다. 왜?
똑같은 돈을 일률적으로 해도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뭐야? 이렇게 배수를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1,000원 가지고 매매할 거 아니잖아요. 보통 강원랜드 가도 10,000원 이상 한다 아닙니까? 그럼 10,000원 투자했어요. 실패. 20,000원 투자해서 실패. 40,000원 투자 실패. 그럼 80,000원을 넣어야지, 먹어야지만 본전이에요. 먹어야 본전. 그죠? 먹어야 본전이에요.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또 실패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16만원을 베팅해야 돼요. 아니 돈 10,000원 먹자고 시작을 해가지고 16만원을 넣어가지고 이겨야 본전이 되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32만원을 넣어야지 본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아니지, 그죠?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말하는 방법은 뭐냐? 10,000원을 베팅을 했어요. 10,000원을 먹어요. 그럼 다음에는 얼마를 베팅합니까? 10,000원을 베팅하는 거예요. 또 10,000원을 먹습니다. 이 10,000원이 쌓여가지고 10만원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조금 떨어져가지고 5만원으로 줄어들어서 수익이요. 그럼 다시 올라가지고 또 1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조금 떨어져가지고 9만원으로 바뀌어요. 또 조금 올라가지고 25만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하루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해야지 25만원을 버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요. 이렇게 벌다가 뭐 10만원 벌었다가 9만원 왔다가 15만원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움직여요. 100만원이요. 70만원 됐다가 70만원 됐다가 40만원 됐다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계좌 원금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100만원까지 시작했다가요. 70만원 됐다가 90만원까지 왔다가 다시 40만원 가버려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움직임 합니다. 이러면서 계좌는 계속 우하향을 합니다. 이렇게 우하향. 그 어느 순간에 뻥 떨어져 버리지, 그죠? 그 이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돌려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계좌가 막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 이거 임계치라 그럽니다. 임계치. 즉 사람이 맨정신 가지고 매매하는 그 한계. 임계치라고 봤을 때, 즉 계좌로 치면 반토막 정도 났을 때, 그죠? 이걸 임계치라 봅니다. 근데 반토막 이상 나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사람 미쳐버려요. 그냥 미쳐버려요. 이거 빵원 돼버린다고. 이게 빵원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임계치를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여기가 임계치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원금의 한 70% 정도가 남았거나 50% 정도 남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에 임계치면은 이제 이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금야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있다가 이렇게 돌려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돌리면요, 내가 중간중간에 손실이 이렇게 나더라도 버는 돈이 많기 때문에 계속 계좌는 올라가면 자신감도 올라가고 수익 그 손실에 대한, 여기가 손실 구간 또는 횡보 구간이잖아요. 그죠? 수익이 안 나는 구간, 이런 구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흐름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도 이런 흐름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얘기하냐 하면,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계좌가요, 여러분들 계좌예요. 지금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계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죠? 이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요?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이럴 확률이 몇 프로 되냐고. 없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이래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요렇게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셋 중에 하나겠지. 그죠? 올라가든지 횡보를 하든지 내려가든지. 근데 올라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손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여기서 물려 있는 거라. 여러분들 계좌는, 그죠? 이 자리에서 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물려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지금 현재 500만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본전 단가가 여기란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물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이렇게 와야지 본전이에요. 여기 와야지. 근데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몇 프로 되냐 이거죠. 그럼 이렇게 횡보를 해도 여러분들은 손해고, 떨어지면 더 큰 손해고. 그래서 차트 모양만 봤을 때는 지금 이게요,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이게 2,600만원이고 이게 600만원이거든요. 몇 프로입니까? 4분의 1 토막이죠. 그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얼마 안 내린다 하는데 이게 4분의 1 토막이에요. 지금요. 4분의 1 토막이라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거라요. 이날만 봤을 때는 지금 공포면 공포. 이건 막 진짜 죽음의 공포예요.
이렇게 올라가잖아, 한 번씩. 그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지금 그 와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와중인지. 근데 이 흐름이 주가의 흐름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여러분 계좌의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좌도 이렇게, 왜? 어차피 이거는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는 게임이니까 이래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고민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이 가상화폐로서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상화폐가, 가상화폐로서는 조금 돌리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죄송스러운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예. 계속 뉴스는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실제로 이 모양 자체도 안 좋아 보이고, 제 눈에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이 녹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셔라. 귀찮아도 좀 해라. 뭐 보기 싫으면요, 빨리 감기로 하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필요 없는 말도 많이 하는데, 필요 없는 말이 있으면 빨리 넘겨서라도 그냥 중요한 말, 제가 말씀드리는 30분 정도의 강의 중에서 단 1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좀 박아 두셔라. 그래서 다음에 이게 진짜 끝나버리면요, 이게 정말 제가 바라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빨리 접으시고요. 아닌 건 아니거든요. 빨리 접으시고 옵션을 하시고, 그 옵션을 하시는데 뭐 모르겠다 싶으면 모의 투자를 해보시고요. 모의 투자도 모르겠다 싶으면 실전 투자 해보고 싶다 싶으면 전계좌는 안 되시니까 뭐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은 그 사슬 옵션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 못 찾으면 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뭐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는 데를 제가 알아봐 드릴 테니까 뭐 그런 걸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실제로 실전 매매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 그 옵션 사슬장 돈 벌기 위해가, 수수료 먹기 위해 가지고 그걸 막 강의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전에 막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찾아보면 제가 찾아보면 한두 군데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걸 뭐 여러분들이 50만 원 정도, 뭐 30만 원, 50만 원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글 올려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50만 원 가지고도요, 하루에 50만 원 벌 수 있는데 굳이 이거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뭐 마이너스 90%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돈이 되는 쪽으로 한번 저랑 같이 상의도 해보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요, 지금 손실이 나신 상태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 바닥이지 쌍바닥 아니거든요. 이래가지고 쌍바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쌍바닥은 여기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왔을 때, 화살표시 나온다. 자, 이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해 볼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리가 지금 보시면 하락하는 와중에 있거든요. 하락하는 와중에. 그럼 여기에 또 뭐 이까지 올라가더라도 또 떨어지겠죠. 또 떨어지겠지, 그죠? 결국 이 자리 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지금 길게 봤을 때, 여러분들도 보기에도 길게 봤을 때 눈여겨 보세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 가능성 높지, 그죠? 예, 내려갈 높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올라주면, 아이고 진짜 여러분들 조상님들이 돌봐주셔 가지고 본전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빨리 빠져나오시고요. 예, 올라주면은 빨리 빠져나오시고, 진짜 이거 조상님들한테 그 제사 지낼 때요, 절 드릴 때 남들 2초간 숙일 때 여러분들 한 5초 숙이십시오. 이거 조상님들이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뭐 올라가면 다행이고, 떨어지면은 얘기했다시피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눈길을 돌리십시오. 빨리 주식 선물도 괜찮고요. 오늘 글 보니까 주식 선물도 괜찮은 것 같고요. 변동성을 보면 주식 선물도 괜찮고, 주식도 괜찮고, 그 다음에 파생도 괜찮고, 일단 뭐 돈 벌 수 있는 게 많아요. 차라리 강원랜드 가세요. 강원랜드 가면 제가 얘기했다시피 30만원 벌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30만원씩 벌세요. 그냥 힘들어서 그렇지 뭐 돈 벌려고 하면은 못 벌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정 그럴 것 같으면 강원랜드 가서 뭐 바카라를 하든지, 뭐 차라리 그게 낫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별로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그냥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발 올라주기를, 요 지금 한번 올려주신 분 김기동님을 위해서 제발 올려주기를 저도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소한 이까지만 올려주기를
한번 기도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여튼 밤에 제가 글 올려드린다고 또 보신다고 또 고생하실 것 같은데 뭐 오늘 안 보셔도 되니까 다음에 보셔도 괜찮으니까 다음에 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장 또 옵션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까지는 크게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요 며칠 만에 지금 320만원 벌어놨기 때문에요. 2주는 거의 매매 안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차라리 2주 매매해봤자 그죠, 저 50만원에서 못 벌어요. 제가 시장을 보진 않았지만은 대충 벌어봐야 50만원밖에 못 봅니다. 이 장도 까딱하면 손실나지 그죠. 그래서 이 2주간 매매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하긴 하겠습니다. 하긴 합니다만은 별로 안 할 거예요. 저는요 2주에 목숨을 걸 거예요. 2주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4월달에 목숨 걸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50만원 버는 것보다 여기서 200만원 버는 게 나아요. 이쪽이 좀 푹 쉬고 매매할 때 푹 쉬고 놀 거 다 놀고 공부하고 이때 차라리 매매가 50만원씩 버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괜히 고생을 해놓으면 이날 26일부터 돈 못 벌 가능성도 있어요. 왜? 앞전에 고생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푹 쉬고 그죠, 이날 열심히 매매해서 그 다음 주까지 열심히 가 또 한 400 벌어 놓는 게 더 낫거든요. 저도 작전을 변경하는 겁니다. 매일 꾸준하게 버는 것도 좋지만은 이 방법이 어떨까 하고 써봤는데 1, 2월달 괜찮았단 말이죠. 그리고 1, 2월달 이렇게 매매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차라리 15일 정도 말았었으면 600, 700 벌었을 텐데 괜히 끝까지 했다가 460으로 줄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당했는 거를 두 번 당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좀 수월하게 매매하자. 수월한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왜? 제가 강의할 시간이 더 많으니까요. 이 바쁠 때는 강의 잘 못하거든요. 하고 정신도 별로 없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도 많고 시간 여유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득된다. 저한테는 좀 쉬니까 괜찮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배울 수 득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해가지고 이날까지 23일까지 적게 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무시하지 마시고요. 또 25일 6일부터 또 열심히 벌어서 다음 달까지 또 열심히 벌어서 최소 400 이상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뭐 10만원 5만원 벌어 보나 마나 제 입장에서는 버나 마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음 주부터는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